부트스트랩에 대해서도 정말 하려고만 하면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고요. 부트스트랩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는 것들,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 어떻게 그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지 위주로만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백엔드 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랩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드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전 시간에 했었던 거죠. 우선 헤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헤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응형으로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타 정보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뷰포트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포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SS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CSS의 클래스, 뭐 임포턴트라고 하는 클래스, 뭐 혹은 뭐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CSS를 정의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링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타일들이 자연스럽게 매겨집니다. 그게 링크, 스타일 쉿,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위치.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3점대 버전을 사용할 거냐, 4점대 버전을 사용할 거냐, 혹은 5점대, 가장 최근에 나온 5점대 버전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버전으로 링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링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메타와 링크까지는 헤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메타와 링크까지는 헤드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할 때 항상 어디에서 포함을 시켰나요? 바디의 가장 마지막에다가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왜? 자바스크립트는 엘리먼트를 찾고 그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동작들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디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서야 엘리먼트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바디에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에러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헤드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아무런 정말 그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어디다 넣어주시냐면 바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바디. 그리고 모든 컨텐츠들은 어디서 만든다? 모든 컨텐츠들은 그 스크립트 위쪽에서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 정보, 뷰포트 메타 정보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CSS 파일을 세팅을 해주시고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jQuery 라이브러리와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링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템플릿 수정하는 거는 내일 할게요. 내일. 네. 자, 부트스트랩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서 부트스트랩의 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드 시스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디에다가 우선 div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또 div를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div 안에는 헤더라고 하는 거를 넣을게요.
헤더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헤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제 파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HTML 할 때였었나요? CSS를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CSS를 할 때 example.html이라고 하는 거 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한 건 아니었었고, 제가 그냥 작성한 거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헤더, nav,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라고 하는 HTML5 버전에서 새로 생긴 시멘틱 태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각각의 의미들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헤더는 머릿말을 지정하는 태그, nav는 내비게이션 역할, 메뉴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사용하는 게 nav, 섹션은 주제별 컨텐츠, 아티클은 독립적인 컨텐츠, 어사이드는 광고 같은 용도로, 그리고 푸터는 꼬릿말을 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div를 대체하는 코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이런 시멘틱 태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div로만 만들어도 돼요. 전부 다 div로만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구글과 같은 그런 검색 엔진,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아티클을 잘 못 찾아줘요. 그러니까 주된 그 웹페이지에서 주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웹페이지는 어떤 기사를,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검색 엔진들에게 노출을 쉽게 해주려면 div만 사용하지 말고 헤더다, 섹션이다, 아티클이다라고 의미를 주는 div를 대체하는 이런 태그들을 이용해 주시면 검색 엔진에 더 잘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었죠. div, nav, ul, 섹션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만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예제만 보여드렸었고, 이게 그겁니다. 헤더고요. 헤더 안쪽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h1이라고 만들 거예요. h1 부트 스트랩 설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가 문서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을 넣을게요. 두 번째 제목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정도로만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헤더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 헤더를 감싸버리는 div가 있는 거고요. div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div가 있어요. 이 div 안에는 세 개의 div를 넣을 거예요. 그 세 개의 div가 순서대로 뭐냐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섹션, 그리고 섹션 다음에 어사이드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예요. 뭔가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내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죠. 내비게이션. 컨텐츠 섹션 영역 이렇게 할게요. 사이드 광고 영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iv를 넣을 거고요. 이 div 안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footer를 넣을 거예요. footer. 여기는 꼬리 글 아니면은 회사 소개, 홈페이지 소개.
보통 웹페이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가요? 보통 웹페이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부터인 거예요. 부터. 자, 이렇게 해서 그 웹페이지가 가져야 되는 그 전체 구조를 일단 잡았습니다. 전체가 div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묶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div가 그러니까 전체 바디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쪽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헤더 영역이 있고, 본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후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웹페이지가 있으면 이쪽에 헤더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아래쪽에 후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꼬리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가운데 영역을 나누는 거죠. 요렇게 나눠서 주된 컨텐츠들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메뉴들을 넣고, 그 홈페이지 그 회사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광고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div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div는 여기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iv에는 왼쪽이 됐든 위쪽이 됐든 어디가 될지 몰라요. 아직은 레이아웃을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메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음 같으면 뉴스 기사로 가라, 메일로 가라, 카페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서버 안에서 동일한 서버 내에서 이동하는 메뉴들을 넣어주는 부분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동일 서버가 아니라 외부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링크들. 그게 어사이드. 보통 광고 같은 것들을 어사이드로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웹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 현재 웹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넣어주는 div가 섹션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 아래쪽에 홈페이지 이렇게 넣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직은 아무런 스타일을 우리가 입힌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그러면 저장 다 하셨죠? 저장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이게 파일 이름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19번 bootstrap.html. 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H1일 거예요. 바디 부분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div 부분이고요. 두 번째 div 부분이고 세 번째 div 부분이에요. 첫 번째 div 부분에서 헤더 안에 H1과 H2. 그 다음에 두 번째 div에서 내비게이션, 섹션, 어사이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iv 안에 홈페이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뭔가 바뀐 게 좀 보이세요? 그닥 잘 모르겠죠? 그닥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은. 그죠? 뭐 특별하게 클래스가 입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CSS가 우리는 이런 CSS 파일을 사용할게요 라고는 했지만 여기가 어떤 속성을 사용할 건지는 적용을 안 했잖아요. 아이디나 클래스를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가장 바깥 div 선택하세요. 가장 바깥 div에다가 클래스 속성을요. 컨테이너라고 적으세요. 자, 이 클래스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클래스 이름들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들이냐면 부트스트랩
CSS 파일에 약속되어 미리 정의가 되어져 있는 그런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가 무슨 의미예요? 전체를 담고 있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상자 같은 그런 거를. 자, 볼까? 요거 하나만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새로 고침. 살짝 움직였죠. 그쵸? 여기 컨테이너를 넣는 순간 살짝 움직여. 뭐가 들어갔어요? 양쪽에 마진이 들어갔어요. 마진. 패딩이 들어갔나요? 박스가 어디 보일 텐데. 패딩이 들어갔군요. 패딩이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를 빼버리면은요. 네. 빼버리면 여백이 하나도 없죠. 여백이 하나도 없는데 클래스 속성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순간 안쪽에 약간의 패딩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CSS 파일에 컨테이너는 패딩을 얼마로 주세요라고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임포턴트라고 미리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클래스 딱 그것만 주면 여기 약속된 이런 CSS가 입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트스트랩은요. 클래스 이름들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별거 없고요. 부트스트랩은 설정만 잘 해놓고 어떤 클래스를 어떤 태그에다 사용할 거냐 이것만 잘 아시면 웹페이지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컨테이너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div 있죠. 첫 번째 div에다가 클래스를요. row, 행이라고 줄게요. 행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row라고 하는 거를 또 어디에다 줄 거냐면 똑같은 거를 컨테이너가 div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row 여기까지. 헤더를 가지고 있는 헤더를 가지고 있는 div, 내비게이션과 섹션과 어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div, 홈페이지를 푸터를 가지고 있는 div. 얘네들이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헤더, 여기 푸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섹션, 어사이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나의 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가 하나의 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또 하나의 로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div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를 똑같은 속성을 여기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클래스 row, 여기도 클래스 row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아까 들어갔었던 패딩이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row라고 하는 속성들을 여기 세 개의 div에 row라고 하는 속성들을 주니까 아까 패딩 살짝 있었던 그 부분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부분이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크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여기가 여백이 다시 생겨요. 그쵸? 이게 반응형 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여백이 부족하니까 이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왼쪽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여기를 점점 키우다 보면 왼쪽에 여백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부트스트랩은요.
부트스트랩은 하나의 로우를 최대 몇 개까지의 셀로 관리를 하냐면 12개의 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부트스트랩은 하나의 로우에 셀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여기가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비전들을 이 12개의 셀 안에 적절하게 나눠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로우에는 들어갈 HTML 요소가 헤더라는 거 하나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 헤더는 로우가 가지고 있는 12개의 셀을 전부 다 차지하면 돼요. 전부 다 차지하면 되니까 여기에 클래스 속성을 컬럼 SM 12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에 SM은 스몰이란 뜻이에요. 스몰. 컬은 컬럼이란 뜻이고요. 컬럼, 작은 컬럼 12개를 다 써라 라는 뜻이에요. 작은 컬럼 12개를 다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로우에서 12개의 컬럼을 사용하는, 12개의 셀을 사용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겠죠.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메뉴는 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광고도 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주된 거는 컨텐츠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럼 12개를 둘, 2개 하면은 8개가 남죠. 그렇게 배치를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내비게이션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주는 거예요. 클래스 속성을 주는데 컬럼, 스몰 2개, 컬럼 2개를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섹션, 클래스, 컬럼, 스몰 8개. 그럼 10개죠. 2개가 남았죠. 나머지 2개를 어사이드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 컬럼, 스몰 2개. 이렇게 하면 12개가 되겠죠. 하나의 로우는 12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영역은 2개만, 그 다음에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니까 컨텐츠를 8개,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을 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배치하기 나름입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하나의 로우에다가 섹션과 어사이드 옆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만들기 나름이냐면 로우를 3개가 아니라 4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4개를 만들어서 여기 헤더, 여기 내비게이션 메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섹션과 어사이드, 그리고 마지막에 후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하기 나름이에요. 배치하기 나름인 거고, 마지막에 후터도 로우 전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컬럼, 스몰 12개를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누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부트스트랩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보세요. 좀 바뀌었죠. 얘네들이 내비게이션 컨텐츠 광고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서 색깔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색깔을 여기다 직접 넣을게요. 여기다가 스타일 속성을 줄게요. 스타일 속성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아무렇게나 줄게요. FF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는 스타일 속성을 주시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해주시고요. 샵 FF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인지는 저도 봐야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이 섞인 거고요. 여기서는 그린과 블루가 많이 섞인 거고 여기는 레드와 그린이 많이 섞인 거예요. F가 제일 큰 숫자니까. F가 제일 큰 숫자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컨텐츠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볼까요? 세로 고침.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나요? 네. 이쪽에 희미하게 색깔 들어가고 여기 색깔 있고 여기 색깔 있죠. 저는 모니터에서 보니까 모니터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저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면 강렬하게 줄까요? 강렬하게. 아까 가져 여기를 인디안 레드 라인. 저거 아마 색깔 이름 드릴 거예요. 색깔 이름 드릴 텐데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 내비게이션 영역, 컨텐츠 영역, 광고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개라는 거예요. 12개. 그 12개를 여기 2개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2개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기가 몇 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크기가 자, 더 커지면 저기가 더 커졌어요. 그죠? 자동으로 커지죠, 지금. 여기를 줄여보세요. 줄이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3개의 그 DIV가 옆으로 배치가 안 되고요. 옆으로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위아래로 쭉 바뀌어버리죠. 제가 요거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음 웹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모바일 다음 페이지 m. 다음 넷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느 일정 정도 크기 이상이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2개의 컬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형 그 부트스트랩을 보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해가지고 1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얘가 어느 정도 크기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아직도 2개죠. 어느 정도 크기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쪽에 있었던 게 어디로 갔느냐?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은 보시면 그 아래쪽에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밑으로. 지금 그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쉽죠? 커지면 옆으로 3개가 배치가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이렇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헤더와 푸터는 항상 그 로우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대로 그 가로 길이 전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그 틀을 잡아놓고 이제 이 틀 안에서 뭘 하면 될까요? 섹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뭐 이미지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틀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부트스트랩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클래스 이름이 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뭔지만. 가장 중요한 부트스트랩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로우를 몇 개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를 사용을 할 거냐, 이게 그리드예요. 그리드. 격자. 그리드가 우리말로는 격자잖아요. 격자. 기본적으로 로우를 만들어 주시면, 로우는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로우는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은 부트스트랩은 컬럼을 전체를 몇 개를 사용한다? 12개. 그리고 그 12개 중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스몰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라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라지라고 하는 거는 큰 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 PC 모니터처럼 큰 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 큰 화면에서 12개를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스몰은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작은 화면에서 작은 화면을 12개로 나눠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라지로 쓰느냐 스몰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아까 이 크기가 일정 정도 이하가 되면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크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올 거냐. 얘네들이 언제 옆에 있다가 나브와 섹션과 어사이드가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올 거냐라고 하는 게 스몰인 경우와 라지인 경우가 그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웹페이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요즘은 태블릿도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몰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되셨죠? 자, 헤더에다가 클래스를 하나를 더 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은 여러 개를 줘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점보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보트론. 이것도 부트스트랩에 있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자, 그러면 헤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단순히 클래스 이름 하나만 더 추가를 했어요. 클래스 이름 하나만 더 추가를 했는데 딱 들어가면 바탕색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바탕색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쵸? 네. 이게 전보트,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하이트가 커졌을 거예요. 하이트가 커진 이유가 여기에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전보트론이라고 하면 패딩을 넣어서 하이트를 키워주고 바탕색을 넣어주고 이런 스타일이 CSS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자, 하나 더 넣어볼까요? 텍스트 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 센터. 자,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글자들을 가운데 배치해라 라는 그런 뜻일 것 같죠? 그렇죠? 네. 볼까요? 새로 고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이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얘네들은 자 보세요. 줄어들어도요. 항상 여기가 가운데 있고 얘네들 딱 가운데 배치가 되죠. 그렇죠? 줄어들면은요. 줄어들어도 얘는 가운데 있고 얘도 가운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트론 같은 게 웹페이지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아마 제가 예제 페이지들을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부트스트랩에서 레이아웃, 뭐 컨텐트, 컴포넌트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제를 어디서 찾았더라?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그젬플 여기 이그젬플을 가시면 이렇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앨범 이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 요 부분이 아마 전보트론을 이용을 할 거예요. 텍스트들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여기도 텍스트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버튼 두 개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속성을 이용하면 되냐면 텍스트 센터 그리고 크게 패딩을 크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보트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배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뷰포트 설정하고요. 뷰포트 설정과 로우와 컬럼 설정이에요. 로우와 컬럼 설정. 그리고 그 안쪽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
되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컨텐츠 영역 안에다가 테이블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 만들까요? 별도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복잡해지니까 이런 정도의 틀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될 것 같고, 페이지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새로 하나 더 만들게요.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 20번 테이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테이블이에요. 사실은 테이블. 여기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할게요. 자, 복사를 해가지고 오실 게 많으세요.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실 때는 복사를 하실 게 많으세요. 자, 우선 메타에서 요만큼을 복사를 하세요. 헤드 부분에서 여기 메타와 링크 있죠. 메타와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뷰포트 설정,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스타일들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스타일 시트,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아까 우리 여기에서 바디 안에다 넣었죠. 여기를 복사하세요. 여기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되어 있으면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준비까지가 된 거고요. 바디에서 일단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바디 전체를 클래스 하나를 주세요.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일단 주세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헤더를 넣든 뭐 섹션을 넣든 푸터를 넣든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 안쪽에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테이블 만들면 되죠.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제목은 생략하고요. 헤더하고 바디만 만들게요. T-헤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T, 바디 이렇게 만들면 되죠. 헤드나 바디 안에는 뭐가 있으면 돼요? 테이블, 로우가 있으면 되죠. 테이블 로우. 그죠? 테이블 로우 안에 테이블 셀인데 TH로 셀을 만들게요. 3개만 만들겠습니다. 3개만. 앞으로 우리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글 번호, 글 제목, 작성자. 자, 그다음 바디에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디에도 테이블 로우가 있어야 되겠죠. 테이블 로우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테이블 셀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한 로우에 셀이 3개씩 있으면 되죠. 제목, 번호, 제목, 작성자가 있으면 되죠. 이게 하나의 로우예요. 테이블 로우예요. 그죠? 한 3개만 만들까요? 3개만.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요. 요만큼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자, 글 번호 1번이고요. 테스트라고 하고요. 여기 작성자는 관리자라고 할게요. 관리자.
여기는 글번호 2번이라고 하세요. 2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요? 게스트가 왔다 갔다고 할게요. 게스트. 그 다음에 3번. 제목은 이렇게 할까요? 부트 랩 소개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관리자가 썼다라고 할게요. 관리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CSS를 입힌 거 없어요. 여기만 이 div만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적용을 해준 거고요. 다른 데에는 아무것도 아직은 적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자, 여기 볼게요. 20번 언더스코어 테이블.html 그냥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글번호, 글제목, 작성자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별다른 뭐 크게 스타일이 어떤 큰 눈에 띄는 스타일의 변화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테이블 밑에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테이블 밑에다가 unordered list까지 넣을게요. UL이 unordered list죠. l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웹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아, 잠시만요. 얘네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앵커 태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앵커 태그, 여기도 앵커 태그. 복사를 할 걸 그랬네요.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앵커 태그로 만들어 주세요. 앵커 태그, 앵커 태그, 앵커 태그. 닫는 태그도 있어야 되겠죠? 닫는 태그, 닫는 태그. 우리가 실제로 어딘가로 이동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딘가로 이동할 건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뭐 href 속성 같은 거는 넣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웹페이지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거 있죠. 보통 많은 웹페이지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 이 녀석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스타일, 클래스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요. 여기까지가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ULLI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어떻게 입힐 거냐면 테이블에다가 속성을 하나 줄게요. 어떤 속성을 줄 거냐면 클래스 이름은 테이블.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근데 이 클래스 이름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다? 부트스트랩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에. 자, 저거 하나만 넣었어요. 저거 하나만 넣었는데 새로 고침 해보세요. 벌써 테이블 모양이 바뀌었죠. 저희가 CSS 공부할 때 테이블 저렇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속성들 막 넣었잖아요. 보더 위쪽 아래쪽 이렇게 넣고 패딩 넣고 뭐 그 다음에 뭐 글은 왼쪽 정렬할지 가운데 정렬할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뭐 하나로 끝나버려요? 클래스 속성 하나 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왜?
이 클래스 속성에 대한 CSS 스타일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가지고 있는 게 부트스트랩이에요. 이런 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이런 것만. 자, 테이블을 넣으니까 딱 테이블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테이블 대시. 부트스트랩은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 단어와 단어 사이를 대시로 붙여서 만듭니다.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프가 뭔가요? 스트라이프. 그 옷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스트라이프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아닌가? 꿀벌 모양처럼 생긴. 네. 그래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네. 테이블인데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 고침해 보세요. 뭔가 바뀐 게 없네요. 제가 잘못 썼나요? 테이블 스트라이프 맞는데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테이블 H 오버까지 넣어 볼게요. H 오버. 테이블 스트라이프 테이블 오버. 네. 자, 이렇게 요거까지 넣어 볼게요. 이거까지.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마우스 아니군요. 지금 색깔 희미하게나마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제 모니터가 별로 안 좋아서 예. 예. 이 스트라이프가 무엇을 만들어 준 거였었냐면 여기에 저기 희미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희미하게 색깔이 바탕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탕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 오버라고 하는 거는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를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거기 색깔들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H 오버. 우리 이것도 했었죠. CSS 할 때 이거 하지 않았었죠? 기억나죠? 수도 셀렉터라는 거 했었잖아요. 수도 셀렉터.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nth 차일드 even, nth 차일드 odd 이걸 가지고서 배경색 매겨주면 됐었죠. 그 다음에 H 오버라고 하는 수도 셀렉터를 가지고서 배경색 바꿔주면 저런 효과가 나왔었죠. 지금 그게 클래스만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어때요?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어요. 그죠? 번호와 제목과 작성자 얘네들이 차지하는 그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웹페이지의 크기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되게 보기 좋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만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UL 제가 여기를요. 클래스 속성을 줄 건데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줄 거예요. 페이지네이션. 근데 이거를 바꾼다고 해서 한번 볼까요? 바뀌었는지? 바뀌긴 했네요. 그죠? 여기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주는 순간 원래 LID는 블럭이잖아요. 밑으로 쭉 나열되는 녀석들이었죠. 밑으로 쭉 나열되는 녀석들이 지금 어떻게 보여버리냐면 옆으로 보여요. 그렇죠? 인라인 블럭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이 인라인 블럭이 자동으로 매겨진 거예요. 자, 이제 LI에다가 어떤 속성을 줄 거냐면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줄 거예요. 페이지 아이템. 이 속성을 두 번째 LI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똑같은 걸 줄 거예요. 얘가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리스트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이 각 페이지의 아이템이다라고 클래스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순간 별다른 게 바뀐 게 별로 없군요. 없군요. 앵커 태그에까지 더 줄게요. 앵커 태그에 여기서 클래스 속성, 여기는 페이지 링크. 자, 이 속성을 똑같은 속성을 모든 앵커에다가 주세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마우스 올라갈 때마다 이전, 1, 2, 3, 다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죠? 이게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HTML로 컨텐츠만 만들어 놓고 이 컨텐츠를 어떤 스타일을 입힐 것이냐라고 하는 필요한 클래스들만 찾아서 그 컨텐츠에다가 입혀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CSS가 입혀지게 되고 그런 CSS들이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게 부트스트랩이. 여기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줄 거냐면 액티브라고 줄게요. 액티브. 하나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만. 클래스 이름을 2개 이상을 갖는 경우에는 쉼표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쉼표가 아니라 공백으로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바뀌나 볼까요? 뭐가 바뀌냐면 1이라고 하는 위치에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다? 1페이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페이지, 3페이지 다음 클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현재 보고 있는 거는 1페이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래스 이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만. 그럼 저 클래스 이름들을 어디서 찾느냐? 문서에서 찾으셔야 돼요. 문서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아마 처음부터 이 부트스트랩에서 이그젬플에서 원하시는 이그젬플들을 보시다 보면 이런 거를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게 보이면 여기 점포트론도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그젬플 찾아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테이블 그리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그젬플로 있어요. 만약에 로그인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개발자 도구로 보세요.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여기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썼나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 사용된 클래스 이름들이 실제로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 이름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엇을 찾아보시냐면 제가 계속 여기만 광고를 하는데 W3 스쿨즈에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부트스트랩이 있고 우리는 부트스트랩 4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부트스트랩 4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에서 색깔은 어떻게 매기면 된다. 이게 여기 색깔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색깔 종류들이 있죠. 그렇죠? 뭐 회색, 파란색, 초록색, 좀 다른 파란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뮤티드, 텍스트 프라이머리, 텍스트 석세스, 텍스트 인포 이런 클래스들을 가지고서 여기 색깔이 입혀진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뭐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들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들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그젬플들을 보시면 돼요. 이그젬플들을 보시면 어떻게 테이블을 여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들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미지가 필요하다. 내가 이미지를 만들 거다. 그럼 이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면 좋을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버튼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버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전부 다 뭐만 적용하면 돼요? 클래스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트스트랩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세팅만 다 끝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뭐 HTML 태그들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클래스들만 딱 지정을 해주면 원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버튼 그룹 볼까요? 버튼 그룹 보시면은요. 이런 버튼들. 똑같이 버튼으로 만든 거예요. 태그는 똑같이 버튼이에요. 버튼인데 이렇게 묶여있는 버튼처럼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배치라고 하는 게 옆에 붙어있는 이런 거. 어떤 글 옆에 붙어있는 거. 보통 이런 거 뭐 새 글이 달리거나 혹은 저기 뭐예요. 그 조회수 같은 거 할 때 저런 배지를 다는 경우들이 많죠. 뭐 좋아요 개수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그렇죠. 좋아요 개수 같은 거를 배지로 이렇게 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고 뭐 아까 스피너 볼까요? 스피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피너네요. 얘는 진행 상황 나타내는 프로그레스 바 나타내는 뭐 그런 거고요. 이거 전부 다 뭐만 하면 되냐면 클래스 속성만 줍니다. 클래스 속성만. 아까 페이지네이션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UL하고 LI 사용한 거예요. UL하고 LI인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고 카드 뭐 이런 게 카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div 딱 2개밖에 없네요. div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카드가 만들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되게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어떤 클래스 사용하면 좋을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미리 만들어진 사이트를 파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테마라고 해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테마들을 그러니까 뼈대를 다 만들어 둔 거예요. 뼈대를. 그런 테마들도 있습니다. 부트스트랩도 그런 테마가 있어요. 부트스트랩 보면 여기에 테마라고 있잖아요. 테마. 여기 홈페이지 중에 테마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쭉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뭐 $49 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받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테마들이고요. 그런 테마들이고 잘 찾아보시면 무료 테마도 있어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무료 테마들도 있어요. W3 스쿨에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예쁘게 웹페이지를 꾸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론트엔드 쪽은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들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시고 제가 뭐 일일이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쪽 부분은.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딱 여기서 나온 거예요. HTML로 컨텐츠 잡아놓고 그 다음에 CSS 입히기 위해서 클래스 속성 주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CSS 파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게
부트스트랩 CSS 라이브러리가 있고 jQuery와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질문 없으십니까?